예, 수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사전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에 시작이 되니까요. 목금. 이제 대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보다는 원팀, 지층 결집, 이게 더 우선이었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어제 부산 광안리에 이어서 오늘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독자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니라 오늘은 김문수입니다. 우리는 보수의 대표인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키워서 이번 대선에서 위험한 세상이 오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오늘 많이도 오셨는데요. 저는 이거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문시장과 대구가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냥 가시지 말고 여기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좋은 거 많이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이재명의 노쇼 경제학을 깨부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저를 외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십니다만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를 재건하는 새로운 불꽃을 살려봅시다. 어제는 부산, 오늘은 대구입니다. 일단 먼저 독자 지원 유세를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최수연 평론가님.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은 사실 SNS든 어제든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건 오늘은 제가 아닌 김문수, 국민의힘의 승리 김문수를 외쳐달라. 이 표현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하지만 네. 이 표현을 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꽤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어제 이제 부산을 찾았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입고 있던 옷에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예.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7할짜리 지원 유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 캠페인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후보가 중심이 되는 이름이 예. 박혀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 있다 보니까 오늘은 가서 이제 제가 아니라 김문수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세간에 좀 약간 비판도 의식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어찌됐건 부산 PK가 지금 접전 지역이라 PK를 들러서 지금 대구의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은 결국 TK의 우리가 보수의 본류인데 결국 우리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사람은 지금은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라는 얘기를 강조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단일 대우를 이룰 것이며 그 중심에 이제 대구가 서달라, TK가 서달라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말하자면은 본인을 향했던 방관자 혹은 배신의 그런 프레임을 떨쳐버리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화면에서도 저렇게 그 TK 지지자들의 열기가 있는데 예. 이제는 주어가 김문수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일 오후를 감안하면 최수연 평론가가 또 잘 아시니까 저 정도 네. 인파면 정말 많이 모인 많이 거죠? 온 겁니다. 예. 저거는 제가 보기에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동원했다기보다는 예. 소식을 듣고 찾아온 당원 지지자들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문시장에 이제 평일 오후에 많은 인파들이 나왔고 사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저한테 왜 김문수 후보를 돕냐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김문수 후보와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한 전 대표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뭐 배알도 없는 호구냐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러 기꺼이 호구가 될 것이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로 봤을 때는 어쨌든 43%를 득표한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자적이긴 하나 지원 유세를 하는 게 일단은 큰 힘이 되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선대위의 선거 전략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의사 연락을 주고 받겠죠.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일단 믿고 싶고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그 국내심 여러 관계자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국내심 김문수 후보를 돕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건데 이걸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는 거, 하게 되면 호구로 평가된다. 저런 표현도 사실은 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일단 경선에서 패하시고 돕겠다라고 천명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같이 저렇게 돕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당연함이 묻어나는 선거운동이 있게 되면 예. 조금 더 유권자에게 호소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 김문수를 연호해달라 이런 부분은 예. 저것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도 좀 더 제고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많은 지지자분들과 같이 얽히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도 물론 보고 어느 정도의 감정이 형성이 되겠지만 저걸 유권자분들이 보고 국내심이 완팀이 되어 가는구나 또는 분란이 자중되어 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뭐 윤 전 대통령의 절연뿐만 아니라 이 단일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 김문수 후보의 입장도 듣고 싶었다. 근데 이제 입장을 안 밝히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도울 수 있다라는 판단 한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김진욱 대변인. 사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할 때마다 SNS를 통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사람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재명이 만든 위험한 세상을 막으려 나왔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재명의 노쇼 주도 성장 혹은 커피 원가 120원 경제 이 막기 위해 뜰 거다. 글쎄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말을 뭐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건 지원 유세를 하겠다는 인물 가운데는 민주당이 좀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반 이재명 연합. 글쎄요. 얼만큼 공감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위험한 세상.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 위험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예. 과반이 넘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재명 후보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가 지금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잡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많은 지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위험한 세상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을 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예. 배제의 대상으로 봤던 것과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시각은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런 시각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민들께 또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이 대선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완벽한 심판이 있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를 외쳐달라라고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고요. 한 전 대표 목소리 또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는요.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과 탄핵을 정면으로 마주해라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는 게 승리의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오늘도 저 대구 서문시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력하게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그동안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선거 필패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지 못하면 우리는 사전투표를 독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은 3일 동안 선거하고 우리는 하루만 선거합니다. 3일 동안 선거하는 사람과 하루 동안 선거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 관련 영화 관람 소식이 전해지니까 자유통일당 윤호개인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고 했고 저 서문시장 저 자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선거 필패 지름길이다. 음모론과 절연해야 된다고 했어요. 절연이라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된다. 이것을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나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화를 또 공식적으로 관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목소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구도상에서 봤을 때 특히 지나치게 극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과 절연하지 않으면 보수가 재건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보수의 재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가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것이 염두에 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분명히 당권 경쟁이라든지 보수의 재편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했다는 점을 내세워서 본인의 어떤 상징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부정선거나 뭐 음모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보다도 6월 3일 그 대선 당일날도 있지만 다음 주 목금이 사전투표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선거 3일하고 네. 그럼 국민의힘 사람들,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거 날만 하면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투표율 제고는 민주당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민의힘도 절박해요.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치러진 그 보궐선거에서요. 경남 거제시장 선거하고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 제가 그 사후 데이터를 보니까 예. 보수층의 투표 참여율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현저히 낮았어요. 예. 두 곳 다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한 아무리 선명한 이미지를 내세워도 기본적으로 총량에서 투표율이 오르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가 본투표에만 투표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행사하지 않고 본투표 하루에만 한다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 몰입한다고 해도 총량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그건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단절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를 지지하거나 관망하는 중도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론적 측면에서라도 당이 그런 캠페인과는 과감하게 선을 긋고 가야 한다는 강력한 당위성을 얘기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음모론, 부정선거론, 절연 이런 표현들을 오늘 하루 종일 한동훈 전 대표가 썼고 어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서문시장 오늘 찍었고 이제 경부선 라인처럼 해서 강원도 원주까지 이 지역마다도 본인과 좀 인연이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가거나 여러 의미심장한 곳을 가긴 가는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독자 지원 유세지만 김문수를 외쳐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전 총리도 어떻게든 메시지를 낼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될까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서는 낼 여지도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아마 본인의 등장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할 여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총리와 내각, 그러니까 김문수 현 국민의힘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민주당에서 공격할 대상이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선대위와 만약에 어느 정도 상의가 가능하다면 그런 프레임이나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여지는 좀 꽤 크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세에 합류하지 않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와 같이 있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면을 아마 보여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국내심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 그다음에 경선을 같이 했던 분들의 유세 형식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볼 때 좀 이례적이긴 해요. 예. 한동훈 후보 전 대표의 경우에도 별도로 움직이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대위와 어느 정도 의사 연락하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어쨌든 저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을 우리 경선했던 후보들이나 당내 관계자분들이 스스로 입을 통해서 말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냥 사전 투표 많이 합시다라고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면 선거 음모론 이렇게 또 얘기하게 되면 이게 과연 시너지인지 아니면 마이너스인지에 대해서 글쎄요. 한동훈 후보가 의도했던 바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이 원하는 공격 포인트는 피해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선거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을 찾았고요. 대구. 또 한 명 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 다퉜던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까지 국민의힘의 이른바 특사단 설득조가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결과의 그 행관, 맥락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중에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복당 자체가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의 판단이시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제는 영화 빠삐용 얘기를 하면서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른바 설득하러 갔던 특사단이 다시 돌아가니까 대선이 끝난 뒤에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의 수학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총리론이라든지 네. 홍 전 시장이 이재명 후보와 뭔가라도 여러 내각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언을 하는 그 과정까지는 특사단이 막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합니다. 그건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이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맞이하고 그다음에 예. 프로필 사진도 빨간색 넥타이로 한 것은 일종의 드레스 코드 정치를 저는 보여준 것이다. 그걸 예. 통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내가 아직도 이 당과 절연한 건 아니다. 탈당은 했지만 내가 절연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특사단에서도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면 최소한 사저 대선 과정에서의 이재명과의 연대설에 대해서 차단한 거는 그건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 선대위 참여라든가 이거는 뭐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일단 탈당한 신분이기 때문에 뭐 돌아와서 선대위 참여한다는 그 얘기도 성립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대선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지는 경우, 이기는 경우, 또 이제 질 때 어떻게 어느 표차로 지는 경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살아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홍 전 시장의 향후 정치적 일정과 스탠스는 좀 바뀔 수가 있다. 예. 그래서 홍 전 시장도 대선 끝나면 돌아간다는 얘기만 던져놓고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의 향후 발걸음을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뭐 김문수 후보든 국민의힘 내부든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이 일단은 조금 더 결집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라면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요 며칠 생겼다는 분석들을 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어려운 선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